자, 다음 사연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비가 좀 그쳤을까요? 근데 일기예보는 계속 온다고 알고 있어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태풍 온다는 소리가 있었나? 맞아요. 천둥 번개도 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11시 다 돼가는데 10시인가요? 11시 다 돼가는 거예요. 11시? 11시? 이제 태풍 친다는 말이 있어서 아까 인스타에 광주 실시간 뜬 거 벨라 씨가 보여줬거든.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절반이 다 잠겨가지고 다음 주까지 계속 비 소식, 태풍 소식이 좀 있던데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은 태풍과 관련된 빌드업이었군요. 태풍 플러스 장사와 관련된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한번 무서운 실화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아주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68년생의 남자분이시고요.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은 주원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당시의 주원님은 부산 영도의 청학동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계셨는데 학원 강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당구장을 운영하게 되셨대요. 그때 영도구청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그 당구장은 친한 형님이 운영하던 당구장을 2001년도에 인수를 해서 이분이 운영을 하시게 된 거지. 5층짜리 건물에 4층에 위치한 당구장이었는데 원래도 그곳이 워낙 장사가 잘 됐던 곳이라서 손님도 많고 또 부업으로 한다고 했잖아. 근데 수입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합니다. 2003년 9월 둘째 주 9월 10일, 11일, 12일이 추석이었대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 20년 전에는 진짜 가족들이 모이면은 아빠들이 저희 집도 그랬는데 항상 어른들이 당구장을 가셨거든요. 맞네. 그치. 일 치르고 이제 저 차례 지내고. 맞아. 남자들이 당구장을 우르르 가곤 했었는데 주원님네 가게도 여기도 부산이다 보니까 전날부터 그러니까 추석 당일에도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얼마나 손님들이 많았는지 이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손님들이 옆에서 다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기다리다가 이 한 팀이 다 치고 나가면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칠 정도로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추석 당일보다 보통 다음 날이 손님이 더 많은데 그 다음 날인 9월 12일에 손님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는 비도 엄청나게 오고 태풍도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실내로 이제 몰려들겠죠. 더군다나 9월 12일은 금요일이었는데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달아 쭉 쉬다 보니까 이분이 주원님이 한 달 매상을 이 시즌에 다 올려야겠다. 이 기간 동안 12, 13, 14 이때 다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12일 아침부터 문을 일찍 열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오전 9시 반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찍도 온다. 그치, 추석 다음 날이니까 이제 하루 주무시고 아침에 할 거 없으니까 오시는 거야.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점심때쯤이 되었을 땐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가득했대요. 당구장 크기도 꽤 큰 편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점심도 먹지 못하고 진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치기 시작하더니 이제 날이 좀 컴컴해질 쯤 되니까 천둥 번개가 미친 듯이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 온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오늘 진짜 비가 좀 심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2003년 9월 12일 바로 태풍 매미가 그때구나. 매미가 덮친 날이었습니다. 강력한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태풍 매미의 기록과 이동 경로를 하라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남해안 일대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3,800여 개의 전신주가 넘어지고 그렇게 저녁쯤이 되었는데 태풍이 점점 더 거세게 오는 느낌이라서 저녁 7시쯤 됐을 때 갑자기 화나던 당구장이 불이 전부 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주원님이 밖을 쳐다봤더니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암흑천지일 정도로 동네가 전부 다 전기가 다 끊겨버린 상태였던 거야. 정전이 된 거야. 그래서 깜깜하니까 손님들은 당구를 치지 못하게 됐고 언제쯤 불이 들어오나 하고 조금씩 기다리다가 아무리 봐도 불이 안 들어올 것 같은 그 기세여서 결국에는 손님들이 우르르 다 빠져나가게 됐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각 당구대에는 게임을 한 시간이 표시되는 컴퓨터도
같이 다 꺼지는 바람에 게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테이블에 나간 음료수비까지도 너무 컴컴하다 보니까 그게 체크가 다 안 됐던 정산할 거야. 수가 없지. 맞아. 그래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 허탈한 마음으로 핸드폰 플래시를 대충 하나 켜놓은 다음에 대충 비춰놓은 상태에서 정리정돈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한전에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었대요. 다들 막 전화하지. 그쵸. 그래서 컴컴하다 보니까 대충 정리를 마친 뒤에 바로 위층인 5층에 올라갔는데 5층은 PC방을 하고 있었대요. 당연히 PC방도 거기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다 꺼졌잖아요.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서 PC방에 있던 촛불 하나에 다들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PC방 사장님과 또 남아있는 알바생 몇 명과 얘기를 좀 더 하다가 이제 이분이 갑자기 미친 듯이 졸음이 몰려가지고 한 2시간 정도 5층에 앉아있다가 다시 4층으로 내려와서 당시 당구장 안에는 간이로 자기가 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아 저기서 좀 자야겠다. 왜냐면은 밖에 태풍도 심하지, 대중교통 다 끊겼지, 그렇다고 운전해서 가려고 하니까 막 물이 엄청나게 차 있지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여기서 자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문과 후문을 다 잠그고 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형광등 스위치를 전부 다 위로 올려놓고 언제든지 전기 들어오면 켜질 수 있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청하셨대요. 그렇게 3시간 정도 잠을 주무신 뒤에 밤늦게 깨어나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여전히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창문은 흔들려 있고 또 전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앞문과 뒷문이 잘 잠겨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뒤에 다시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아 연휴라 장사해야 되는데 진짜 내일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걱정이 많아서인지. 그래서 아 이게 오늘 장사가 잘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건가?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이제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방에 있으면 이게 벽면이잖아요. 벽면을 바라보고 겨우 잠에 들었대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로 당시 주원님 친구 중에 김영 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학습지 회사에 다니는 친구분이셨는데 평소에 이 당구장에 와서 같이 당구도 치고 또 늦으면은 여기서 같이 자고 가고 이랬었대요. 얼마나 친했으면은. 근데 언제 왔는지 자기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벽을 보고 자고 있으면 갑자기 그 친구가 들어오더니 혼자 자나 같이 자자 이러더래요. 평소처럼. 그래서 주원 씨가 몸을 더 벽 쪽으로 당겨주면서 이제 잠결에 언제 왔노? 자라.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은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갑자기 정신이 선명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더래요. 왜냐면 나 아까 일어나서 앞문과 뒷문을 앞문과 뒷문을 전부 다 잠궜거든. 그 기억이 갑자기 난 거야. 그러면서 김영 씨가 열쇠를 갖고 있나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김영 씨는 열쇠를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이놈 자식이 어떻게 들어왔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게 뒤를 쳐다보질 못하겠더래. 근데 그 순간 뒤통수에 대고 숨소리? 남자가 골아 떨어진 듯한 숨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뒤통수에 색색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분이 아 이거 내 친구 아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남자분이신데 바로 뒤돌아볼 용기가 아예 안 나더래. 그냥 그러면서 만약 이곳이 밖이었으면은 소리치고 그대로 도망이라도 갈 텐데 밖에 비 오지 천둥 번개 치지 이 작은 방 안에 자기가 뒤돌아봤자 귀신이잖아. 벽이잖아, 아픈. 그치. 그리고 눈아픈 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굳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불현듯이
이 당구장을 인수할 때 당시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작은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던 스님이 개업한다고 해서 어머니랑 같이 이 당구장을 오셨었대. 개업식 날. 그래서 그 스님이 팥을 곳곳에다 던지면서 큰 소리로 약간 기도문 비슷한 거를 막 하셨는데 갑자기 다 하시다가 중간에 쓰시더니 주원님한테 뭔 귀신이 이래 많노 여기는 이 소리를 그때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때 주원 씨가 깜짝 놀랐었대. 그래서 스님한테 여기 되게 장사 잘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귀신이 많긴 하지만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귀신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셨대요. 그 분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스님이 그냥 하는 소린갑다. 그냥 어머니가 다니는 데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잊었던 기억인데 갑자기 그 숨소리를 듣자마자 그 스님의 그 기억이 당시에 나더래. 뭔 귀신이 이래 많노? 했던 게. 그러네. 그러면서 이분이 귀신이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근데 사람한테는 해를 안 끼친다고 했으니까 얘도 나한테 해를 안 끼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됐고 그래 공격하지 않아. 얘는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 긴장이 풀리면서 신기하게 다시 졸리기 시작하더래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었대. 그 상태로 벽을 보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아침이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나 보니 되게 밝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뒤를 획 돌아봤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밖으로 나가서 앞문과 뒷문을 확인했더니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고 왜 자기 전에 형광등을 다 스위치를 올려놓고 잤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났을 때 불도 전부 다 켜진 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제 진짜 귀신이었구나. 근데 왜 하필 내 친구 김영이랑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그 똑같이 평소에 하던 거랑 똑같이 온 거지? 라는 생각에 이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김영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김영 씨는 자고 있는지 약간 목소리가 잠겨있는 상태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너 어디야? 너 어디서 지금 자고 있어? 라고 했더니 이 김영 씨가 주원님네 당구장에 오려고 전날 밤에 밤늦게 그 당구장 바로 건물 옆에 주차장에 있었는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리쳐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급히 그 차 안에 거의 갇히다시피 차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큰 걱정은 안 하고 이러다가 그치겠지 라는 생각에 깜빡 잠이 들었던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영 씨가 그리고 바로 그 당구장 앞이니까 얘도 퇴근했나 보다 이 생각에 여기서 좀만 잤다가 비가 잠잠해지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잠들었던 게 그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는데 주원님이 깜짝 놀래갖고 주차장 앞에서 그러니까 당구장 앞에 주차장에서 잠들었다는 소리에 바로 화장실로 가는 그 통로 쪽에서 그 주차장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 복도의 창문을 열어서 딱 봤더니 전기줄이 끊어져가지고 김영 씨 차에 걸쳐져 있더래. 그래서 차 문을 팍 열고 나오면은 감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원님이 너무 깜짝 놀래갖고 너 차문 지금 크게 열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열어서 빨리 빠져나와 라고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네. 그 전기선이 전날 다 끊겼다 했잖아. 그 전기 전선이 끊겨갖고 그 차에 걸쳐져 있더래. 소름 돋아게. 근데 그게 김영 씨 입장에서 안 보였던 거예요, 전혀. 그럼 귀신이 뭐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고마운 귀신이네? 주원님이 내릴 때 그쪽으로 내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줘서 다행히 친구는 무사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가위를 눌리거나 한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날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그 등 뒤에서 그 목소리와 그 숨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계속 지금도 사연 쓰고 있는데 팔에 소름이 돋는. 느껴지지, 그지? 맞아. 나도 소름이 맞아. 계속 돋았는데. 신기하다. 그리고 전 들으면서 원래 그 귀신이 가까운 사람 목소리를 많이 따라한다. 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차장에서 발견된 게 대박이네, 더. 그 벨라 씨네 카페도 귀신 목소리가 들렸다 했잖아. 근데 신기하게 이 사연도 오늘 그런 사연이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도 되게 장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 그랬네. 맞네. 근데 벨라 씨네도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그 카페가 약간 내가 봤을 때 이게 우리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가게를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 보면은 우리 저희 들어갈까?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는 저기 갈까?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딴 데 가자. 이럴 때가 있거든. 그게 이 무당들 입장에서는 귀신이 됐든 신이 됐든 이 집에 도와주는 조상신이 됐든 어쨌든 누군가가 우리 이제 동자로 치는데 밖에 나와서 손님들 손을 끌고 저기 홀리는 거네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저기 갈까? 이렇게 된대. 신기하다. 그런 보통은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내 조상이든 아니면 거기 터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이렇게 붙잡고 저기 홍보해주네. 여러 명이서 가다가도 왜 누가 저기 갈까? 하면 다들 가잖아.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몰려드는 가게들이 있어. 그럼 보통 이렇게 어떠한 존재들이 보통 이렇게 활동한다고 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짓을 해준대. 그래서 제가 벨라 씨네 카페 얘기 들었을 때도 요 집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낀 게 이게 터에 이렇게 어쨌든 내 조상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혹은 여기 그러니까 터에 있는 귀신이 됐든 귀신이 있다고 해서 다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손님들 보면은 저희 가게가 도깨비터라고 하는데 걱정돼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터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 달라요. 무당들마다. 진짜 센 데를 도깨비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니면 도야. 들어가서 진짜 대박 나거나 박살 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장사 그냥 애매한 데도 다 일단 도깨비터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엄청나게 여기 들어가서 아예 죽거나 여기 들어서 그냥 완전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진짜 요 카페처럼 이게 처음 기준이 돼서 엄청나게 확장되거나 이런 데를 보통 도깨비터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하고 그 외에 다른 터들도 귀신은 물론 있겠죠. 그 터마다. 근데 귀신이 있다고 해서 요 터처럼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 속에서 공간에서 똑같이 활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정체를 드러낸 건가? 주문이요 이러고? 그럴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비가 오고 이분이 혼자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 신기하다. 근데 귀신이 호객행위 하는 거 되게 흥미롭네요. 저희 엄청 흥미로운데요. 엄청 흥미롭네. 맞아. 근데 진짜 꼭 그런 게 있거든요. 가다가 저기 갈까? 이게 있어. 한참 고민하고 돌다가 솔직히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유명한 데는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하는데 딱 한 명이 여기 갈까? 이러면 딱 꽂혀서 그래? 이러는 데가 꼭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 맞네. 동자의 호객행위였을 수 있네. 그래서 가게들 중에 물론 이렇게 뭐 어른 귀신이 많은 데도 있겠지만 보통 애기들이나 애기 도깨비가 많은 터들이 보통 장사가 잘 됩니다. 애기들이 나가서 누나 뭐 오빠 우리 저기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기 귀신들이나 애기 도깨비가 많은 터들이 이렇게 손목 끌고 많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조금 안타깝긴 하다. 아침부터 기대에 부풀어서 그러네. 오늘 대박 나겠다 이랬는데 정전돼서 다 정산 못하고.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었지. 왜냐면 이날 매미. 그치. 매미면. 매미가 나는 되게 어릴 때라서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때 제가 저희 집도 아빠가 그 창문을 테이프를 다 해라고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어찌됐건 인명 피해가 안 난 게 뭐 어디냐 싶어요. 이 맞아. 사연은. 여기도 인명피해 없어서 다행이긴 해. 돈은 못 벌었지만 친구 목숨을 살렸으니까. 그니까 그건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하필 또 김영 씨 목소리를 똑같이 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들은 많아도 해를 안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도움이 되고 장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터죠.
이런 터들이 있어요. 부산 영도의 영도구청 옆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자연스러운 홍보까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해주시면 좋겠네요. 방금 생각난 얘기인데 내가 혹시 그 노래방 얘기한 적 있나? 기억 안 나? 노래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노래방 사장님이 노래방이라고 하면 안 되나? 사장님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네. 그 고민 때문에 왔는데 전혀 다른 거 본 거 얘기 안 했었어? 아니요, 전혀 안 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분이 특정될까봐 얘기를 그때는 안 했나 보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서 오셨어. 네. 그래서 뭐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하다가 가게가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이 터가 혹시 도깨비 터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 터를 보는데 도깨비 터는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장사만 다 안 되면서 도깨비 터래 이러면서 도깨비 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근데 장사가 원래 되게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7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1월부터 장사가 되게 안 돼요. 그래서 도깨비터도 아니고 이 사람 운도 그렇게 안 나쁜데 왜 장사가 그 주인이 계속 하셨어. 그 주인이 같은 주인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 왜 안 되지? 하고 부채를 펴갖고 보는데 염색한 여자애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야. 순간 확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지? 엄청 10대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염색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어렸다는 거지. 한 10대 중후반 정도 보이는 어린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귀신이란 소린데 내가 이랬어. 근데 그분이 진짜 동공이 바바바바바박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 뭐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나는 터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물어봤는데 왜 10대 후반의 여자애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근데 이거 안 좋은 건데 이런 애가 거기 있다는 소린데 했는데 가족 중에 따님이 2년 전쯤에 가신 거야. 근데 그 친구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던 거야. 얘인데? 내가 이랬거든. 얘가 거기 와서 자꾸 노래를 부른다. 내가 정확하게 나이대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여기 와서 자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내가 딱 이런 비유를 했어. 본인 입장에서는 소중한 가족이겠지만 남 입장에서는 남의 조상 입장에서는 어쨌든 귀신이 와서 거기 노래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거길 데리고 들어가고 싶겠냐고 제가 딱 이런 비유를 썼거든요. 그렇잖아.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벨라 씨네도 조상이 있을 거고 상아 씨 조상이 있는데 거기는 소중한 가족이지만 여기 입장에서는 귀신이잖아. 귀신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리고 질문도 왜 장사가 안 되죠? 왜 손님 끊겼죠? 했는데 그 모습이 딱 보였잖아. 그게 원인이라는 이유거든. 친구가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엄청 소심하고 샤이하고 모범적이라서 노는 걸 전혀 안 좋아하는데 그래요? 아닌데? 노는 거 좋아한다는데? 엄마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계속 아니래. 진짜 노는 거랑은 거리가 먼 친구래. 내가 그래요? 아닌데? 이랬어.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자꾸 서로가 안 맞지 하는 순간 근데 거기서 노래하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혼자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셨던 거야. 어머니는 그냥 말 그대로 좀 양아치들 노는 그런 걸 그거를 생각하시고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자꾸 보니까 얘 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꾸 보이다 보니까 손님이 뚝 끊겼던 거야. 근데 그러면 딸이 이제 엄마가 장사가 안 되라고 그렇게 있을 건 아니고 그냥 엄마 곁을 못 떠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었던 그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따님을 좀 닦아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터와 관련된 얘기인데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도 어디 갔는데 여기가 도깨비 터라는 얘기만 들었던 거야. 일단 장사가 잘 되다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소지를 받아갖고 들었는데 도깨비 터가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여자 얼굴이 순간 같이 딱 보이더라. 이렇게 딱 마이크를 잡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터에 발목이 묶여서 이제 못 나가는 귀신을 지방령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악귀들만 지방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그냥 모든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지방령의 기준은 악귀든 뭐 선한 귀신든 상관없이 박혀 있는. 근데 개념이 달라. 내가 막 나는 이 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있어. 이 개념은 또 아니에요. 내가 못 떠나. 발이 묶인 것처럼.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 이게 막 지방령이라서 막 여기는 내 집이고 이거는 좀 지방령이랑 좀 개념이 달라. 내가 좋아서 있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좋아서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내 거야. 너네가 왜 들어왔어? 야, 다 나가. 이 개념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고. 내가 주인인 거지. 아까 도깨비터 얘기하셔가지고 저 예전에 야외 촬영했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깨비가 있다 기도를 드리고 가라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벌소였던 곳인가요? 아니요 거기 말고 네네 홍대 지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맞아, 괜찮아요. 야외. 네. 그래서 끝나고 꼭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고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홍대를 못 갔어요. 거기는 네. 도깨비 터 유명한 데죠. 거기는 맞아. 거기는 건물주분도 거기 계실 때 혼자 일단 잘 안 있으려고 하세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 정도예요? 거기는 좀 심해요. 거기는 2층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누가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거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같이 있어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도 경험한 적 있었잖아. 거기 있을 때 제가 혼자 초저녁에 신기하게 나 혼자 있었어. 그날. 그치? 그날 저 혼자 그 건물 1층에서 문을 다 잠궈 놓고 제가 혼자 컴퓨터 하고 있는데 거기가 문이 그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있어서 그게 자꾸 걸리다 보니까 문을 열 때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요, 문이. 기억나죠? 근데 밖에서 누가 문을 열려고 땡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 문이 잠겨 있으니까 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서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탁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하다 쳐다봤어. 근데 또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내가 누가 워낙 거기가 홍대에 있으니까 누가 그냥 들어와 보려고 열었나 보다 이러고 다시 컴퓨터 하고 있는데 누가 또 문 탁 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서운 거야. 그때부터 나 혼자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그래서 내 이피디한테 전화했어요. 언제 와? 누가 들어오려고 해. 누가 들어오려고 해. 너네 언제 와? 그랬더니 뭐 1시간 뒤에 도착한다 이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와. 나 혼자 있는데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해. 내가 보니까 문은 잠겨져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시도해. 이러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오고 나서 내가 막 얘기를 했지. 누가 들어오려고 했다. 그리고 그때가 초저녁이라서 약간 어두컴컴해질 때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 건물주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CCTV를 한번 봐달라고. 입구에 있으니까. 그때가 겨울이어서 5시 반만 넘어도 어둑어둑해졌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아마 5시에서 한 7시 사이였을 거야. 어두워질 때 완전히. 그래갖고 그 언니가 그때 CCTV를 확인했거든. 근데 CCTV에 진짜 신기하게 내가 문 덜컹거린다고 했을 때 요따만한 봉지 같은 게, 봉지가 왜 빛에 반사되면은 순간적으로 밝게 빛나잖아요. 까만 봉지가. 요따만한 봉지가 저기서 날아오더니 문 앞에 머무르다가 바람 따라 가요. 내가 정확히 얘기한 그 시간에 내가 그 덜컹 시간에. 내가 5시 예를 들어서 5시 12분쯤에 예를 들어서 언니 그때가 내가 이피디한테 전화했을 시간이니까 이때가 5시 46분쯤이었네요. 그러면은 30분에서 46분 이때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소리를 2번이나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이따만한 까만 봉지가 바람이 잔뜩 들어간 봉지 같은 게 날아와가지고 문 앞에 위에 머무르다가 가요. 근데 그게 바람으로도 절대 그 소리가 날 수 없는 무거운 문이잖아. 약간 엄청 무거워. 그 문 알잖아요. 바람으로는 안 되거든. 소리는. 맞아. 태풍이 와야지. 태풍 와도 근데 안 흔들릴 수 있어. 문이 엄청 무겁고. 맞아요. 사람이 밀어도 잘 안 밀려서. 예. 그래서 잠긴 줄 알아서 못 열을 정도였어. 네. 그래. 근데 그렇게 누가 진짜 이건 100%야. 내가 두 번째 들었을 때 이거 100%다. 누가 땡기고 있구나 했는데 신기하게 CCTV에 딱 그게 찍혀 있는 거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갖고 우리 도깨비 불 얘기하잖아요. 와, 이 정도면 도깨비 불이다 이거는. 우리 그 얘기했잖아. 그러네. 그리고 언니한테 저번에 들었어. 그 주인 언니가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2층에서 좀 피곤해서 쉬고 계셨는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1층에 계신 분이 회의가 다음 시간에 있어가지고 준비하셔야죠 이러고 내려가셨다고. 근데 이따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올라간 적 없다고. 이제 그 주인 언니도 그런 소리를 또 들으셨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건물주 언니도 누가 맞아 깨워서 준비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깨웠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그니까 그랬대. 혼만 이러고 내려와서 근데 아까 뭐 얘기할 거 있었냐 왜 올라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올라간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대. 나 그거 듣고 소름 들었잖아 진짜. 그 터가 조금 센 터예요. 그 터가 애기 도깨비들도 많고 그래서 원래는 비워두셨거든요 거기를. 근데 터가 너무 좋고 애들이 심심해서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 터를 보러 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개방하고 빨리 써야 된다 해서 지금은 쓰고 계시거든요. 신기하네. 터 얘기가 신기한 게 또 많네요. 아마 사람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터 얘기도 많이 약간 특집으로 할 수 있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저는 도깨비터가 뭔지 근데 무조건 잘 되는 것보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도깨비 같아요. 물론 제가 느끼는 도깨비는 약간 그게 더 가까운. 심술도 부리고 약간 그런 거. 그럼요. 도깨비 터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뭐 퍼지는 것보단 저는 이런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그치.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데 근데 도깨비 터는 조금 무서운 게 사람을 엄청 가려요. 그래서 내 밑에 직원이 됐든 종업원이 됐든 쓰잖아요. 기운이 안 맞잖아요. 다 내쫓아요. 이런 경우를 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쓰잖아요. 그냥 이틀 만에 나가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난리쳐. 그러다 지가 지발로 나가. 예. 그래서 도깨비 터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옛날 사람들은 장사가 되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혹은 옛날 사람은 잘 안 됐다 우리 집은 괜찮네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런 리얼 도깨비 터는 말한 것처럼 심술도 엄청 부리고 내가 정해진 틀 안에 너네가 딱 맞춰야 돼가 되게 강해요. 너무 뭔가 신기했어. 도깨비 터는 그래서 여기 주인장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려요. 손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제가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반 여기 도깨비 터라는데 라고 요즘은 워낙 도깨비 터를 어디든 다 도깨비 터라고 하더라고 자꾸. 그게 아니라 이게 특색이 강한 거랑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그럼 빡세죠. 갑자기 나가. 또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홍대 그 건물에 뭘 많이 갖다 바치거든요. 네, 전도 구워가지고 모둠전 해갖고 갖다 올리고 고기 사서 갖다 올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이러고 사탕 종류별로 우리 PD는 잘 알 거예요. 종류별로 사가지고 곳곳에다가 다 놓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아쉽네요. 이제 갈 일이 또 없을 텐데 그날 인사를 못 하셔가지고. 라고 하는 순간 나 또 생각났어. 이거 사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신기 있는 분들은 이런 공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이상하게 어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걸 되게 잘 보는 게 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뜬금없이 그 부산에 어디에 되게 후진 어디 동네가 있었는데 아빠가 저기는 10년 뒤면 100% 오른다 했는데 지금 거기가 엄청 개발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가 항상 이런 약간 미리 보는 게 좀 있었어. 그 땅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보시는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막상 자기 건 잘 못 봐. 자기 건 잘 못해. 근데 누구한테 조언은 진짜 잘해줘.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기운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럴 수 있어.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고모들한테 이거 잘 될 것 같다, 이거 너 사라 해서 그걸 샀더니 진짜 얼마 안 돼서 또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고 자꾸 이러니까 그 기가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대. 근데 아마 이거는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이게 내가 복을 왜 우리 그래서 식당 가면은 나만 가면은 손님이 되게 많이 와서 내가 가면은 사람들을 끄네 해서 나 이런 기운이 있네 해서 이걸로 식당 차리면 망한다는 소리가 있어. 맞아, 들어봤어요. 네, 네, 이게 근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 끄는 힘이 있고 나 뭔가 이렇게 모아드는 이게 모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네라고 생각해서 장사를 하거나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어디 식당 가면 아무도 없던 식당에도 막 사람들 다 차고 해가지고 누가 식당 가면 좋다 해갖고 저 했는데 저 망했거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야. 그러니까 엄마도 옛날에는 아빠가 어디 땅 사람들한테 빨리 진짜 이랬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나간다는 느낌을 받더래. 그럴 수 있. 맞나요, 근데 그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입에 자꾸 오르락 내리락 가면 좋은 건 없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비슷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입에 남 입에 그러니까 연예인이랑 다른 느낌이에요. 연예인은 그런 팔짱 거고 우리 이거는 근데 무당들한테는 이게 해당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당을 한테서 욕 들으면 재수없다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도 어디서 또 들었겠지. 내가 점을 다 보고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무당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잖아. 그게 되게 재수가 없대. 근데 나는 이게 되기 전부터 들었었어. 옛날부터. 그래서 엄마도 항상 점집에 가면은 나갈 때 그 사람이 아유 이런다거나 예를 들면은 안 돼 이러거나 아니 진짜 심한 경우는 막 왜 우리 막 드라마에서 보면 소금 뿌리는 거? 무당에 나가 소금 뿌리면서 에이 뭐 같은 년아 뭐 다시 오지 마 이런다거나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에서 자꾸만 안 좋게 오르락 내리락 가면 되게 재수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이 정보가 난 있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무당이 됐잖아. 근데 실제로 되게 잘 불리는 되게 용하신 이모들은 절대 자기 자식 얘기 안 합니다. 네, 절대 자기 자식 얘기 안 해요. 다른 무당들한테. 부정 탈까봐. 부정 탈까 봐. 네,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이번에 뭘 해서 되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막 좋은 일 생겼어 잘 됐지 이러는데 맞아. 이제 어쨌든 무당이라지만 인간인데 이런 신기까지 있는 일반인들 아니잖아요.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이분들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유 맨날 지 새끼 자랑이야 뭐 한다던가 뭔지 알죠? 네. 아유 뭐 어쩌고 또 나쁜 마음 먹고 있는 사람 뒷말이 뭐 그냥 아유 부럽네 이게 아니라 맨날 지 새끼 자랑이야 뭐 언젠가는 뭐 한번 해야지 안 돼야지 뭐 정신 차리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게 부정탄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진짜 용한 이모들은 자기 자녀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그런 결이지 않을까 싶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네. 말도 있고. 말의 기운까지 더해지면 근데 이 말의 기운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재수 없다라는 소리는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뭐 점 보고 딱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뒤에서 막 소금을 막 뿌려. 그러면 너무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게 본인한테 붙어있는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기 붙을까봐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엄청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인간과 신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을 기분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막 신을 모욕하거나 했어. 그래서 이분이 거기 앙신을 품고 나가는 길에 오시는 신 중에 누가 아유 가다가 다리를 부러져라 이런 소리를 했어. 그럼 그건 진짜 재수 없는 겁니다. 네, 그거는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무당집 갈 때 혹시라도 그냥 단순히 비를 잘 못 맞춰서 듣는 욕이 아니라 거기 신이 나갈 때 혹시라도 재수없는 소리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되게 예민했던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좀 예의 차려서 이제 점 보고 나갈 때 뒷걸음질로 소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그건 거의 내시 아닌가요? 청정정정정. 그럼 또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오바를 이렇게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이러면서. 근데 나도 이거 되게 엄마 영향 때문에 예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막 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얘기 안 해요. 아. 부정탈까 싶어서. 아. 근데 보통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 오히려 내가 막 얘기하고 다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서 나를 더 자극시킨다는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워낙 이 엄마한테서 이런 걸 자꾸 보고 배우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거나 하면은 어쨌든 간에 좋든 나쁘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떠한 것도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운을 안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얘기를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은 무더위가 또 엄청나게 올 텐데 더운 날씨와 관련된 아주 소름 끼치는 실화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